선생님이 아파트가 30채, 그거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자에 조금 더 가까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내가 생활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느낀 네. 거. 뭐 최근에 아파트를 파셔서 목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외식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목돈을 갖고 생활비로 쓰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쵸. 그걸 갖고 분명히 또 투자하실 거예요. 시세 차익 네. 했던 분들에 대해서 선입관이 있는 게 뭐냐면, 계속 덩치는 커지는데 별로 안 달라지는 거를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빌라는 못 판다. 예,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많이 접근을 안 했었던데, 월세 생각을 하고 팔 생각을 이제 하지 않고 이거보다 수익률이 크고 접근하기가 좋은 게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게 되고 수업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채수를 많이 늘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보다는 부담스럽죠. 나중에 그런 시기가 또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본격적인 투자가 만약에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그때 대출을 또 많이 받고 어떤 투자가 되면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미리 마련해주면 좋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음 투자를 위한 또 발판으로 삼는 것도 있으신 거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투자적인 면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생활적인 면으로는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자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많이 이러는 것 같은데 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한 3년 전에 비해서 갑자기 전보다 자산은 30억 이상이 늘었는데 내가 생활하는 거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거를 그때 조금 느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이제 모아서 만들고 하다가 완전한 약간 하락기를 맞았을 때 파산하고 많이 힘들어지는 계기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받는 건 없는데 자산만 이렇게 늘어야 되는 리스크가 좀 있겠다는 싶어요. 투자적이면 이제 삶적이면 그럼 나도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더 누릴 수 있겠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는 또 변화는 많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삶적이면 그 다음에 투자적이면 고려를 해가지고 월세, 수익률 높은 방안, 그래서 단지야, 빌라 이게 좀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특히 선생님같이 시세 차익에서 내가 성과를 내셨던 분들이, 특히 아파트에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지상층 신축 빌라도 아니고 반지하를 보는 거는 쉬운 거는 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주변에서 빌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반지하 한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엑셀을 펴놓고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은 반지하가 그렇게 수익률이 이게 의심이 될 정도로 반지하 수익률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이제 배웠지만 반지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률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높은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는 어떻게 파냐라는 장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개념 자체를 아예 버려버리면 걱정할 게 저는 별로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씩 늘려 나갔을 때 연금을 늘려간다라고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이 아파트가 30채, 그거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자에 조금 더 가까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내가 생활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느낀 거. 뭐 최근에 아파트를 파셔서 목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조금 외식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목돈을 갖고 생활비로 쓰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걸 갖고 분명히 또 투자하실 거예요. 시세 차익 했던 분들에 대해서 선입관이 있는 게 뭐냐면, 계속 덩치는 커지는데 별로 안 달라지는 거를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보다 자산 규모는 작지만 저는 한 채 한 채 늘수록 월세가 20만원, 40만원, 60만원 이렇게 늘어나니까 삶은 좀 방향은 달라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선생님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겠지만 남들이 바라볼 때 부자인 거에 대해서는 뭐 자신은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확히 저도 근로소득자로 있다가 수업을 하고 또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선생님 같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삶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건 전 정확히 제 반지하, 월세, 현금 흐름의 힘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부자인 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봤을 때 나는 부자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부자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크게 깨달은 게 그 부자에 대한 개념, 부자에 대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월급 받았을 때 제일 기뻤던 게 고깃집 가서 고깃집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학생 때는 돈이 없으니까 야, 너 얼마 있어? 너 얼마 있어? 너 얼마 있어? 그래서 우리 합치면 얼마니까 고기 몇 인분에 찌개 하나, 뭐 밥 하나 이렇게 시켜 먹자라고 해서 눈치를 보면서 먹는 그런 고기를 좋아하는데 저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회사에 가고 이제 월급을 받고 돈을 쓰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근데 회사에서 돈을 또 버니까 번 거 갖고 또 먹으려고 하니까 약간 아까워서 또 못 먹는 것도 사실 저는 이제는 막 학생 때 비하면 막 한 10배, 20배를 벌지만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월급이 크셔가지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돈을 버는 거? 네. 그때도 마음이 이제 부자인 거죠. 맞아. 먹고 싶은 거, 맞아, 사고 맞아.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돈 맞아. 좀 모으면은 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 음. 그때 당시 때 이제 네. 혼자였으니까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처음에 이제 부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부자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이제 생각했죠. 그때 말씀하신 게 월에 얼마 정도가 있어야지 부자일 것 같. 그때 이제 그 질문에 2천만 원이라고 대답을 했었던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소고기 마음껏 사 먹고, 네네. 그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다음에 딸 아이가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마음껏 해줄 수 있는 정도면 월 2천만 원 정도면은 부자가 아닌가. 그 정도가 되면은 나는 내 시간을 많이 더 가질 수 있고 직장도 그만두고 더 다른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고. 맞아. 그러한 삶과 선생님도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딴 거. 네. 되게 또 저는 소위 말해 잔머리 같은 것도 되게 발달하신 분이라는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상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아이템 있어요. 작가님에 대한 아이템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부자이겠지 않겠느냐라는. 월 네. 2천만 원 정도 들어오면 네. 자산을 얼마 갖고 부동산을 얼마 차를 했던 거 그거보다 그냥 2천만 원 들어오면 내가 쓰고 싶은 거 아이한테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편하게 쓸 수 있고 네. 편하게 써도 남으니까 그 정도는 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네. 하신 건가 네. 봐요. 부자가 돼야지라고 생각할 때 막 맞아. 사실 네. 거창하게 좀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을 내가 만족하는 삶 이게 부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 그러면 내 자산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월 현금 흐름이 예전 그대로라고 하면은 네. 내가 생각하는 삶의 부자의 삶은 조금 보다는 현금 흐름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그런 삶의 부자에 가깝지 않겠느냐. 그렇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런 삶이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더 그런 삶에 가깝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월 흐름을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월 2천만 원의 현금으로 뭐 당장은 만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요 반지하부터 하나하나 2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늘려가면 어쨌든 2천만 원이라는 거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니까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남들의 생각은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하나둘씩 모으는 게 부자에 가까워지는 방향이라고 또 생각이 또 든다면 남들이 이 습하고 써글써글하고 허름한 반지하를 사실 요건 되게 좋은 반지하라고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이미지의 반지하는 아니긴 한데 그런 반지하를 할 때 외부에서 흔드는 것들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부자에 대해서도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것도 저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나는 월 1,000만 원 벌어야지. 왜?